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강찬호인데요. 중앙일보 지금 논설위원일 겁니다.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저하고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고요. 실력 있는 분이죠. 이분의 칼럼인데 예리합니다. 제목이요, 침대도 들어갔다 친문 부원장 술판 전략년 604호실 비밀. 예, 강찬호의 시선이란 칼럼에서 지적하는데, 이 604호실 아시죠? 국정원 산하 연구소에 지금 여성분들이 들어간 거 논란이 됐었는데, 저희 이봉규 TV에서도 뽕평에서도 다뤘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새로운 사실을 또 지적을 하는데요. 분석 칼럼을 썼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보시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18층 빌딩, 강남 노른자 위 땅에 세워진 이 빌딩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는 국책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연 건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에서 지난해 말 이곳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문재인 캠프 출신 부원장이 이 빌딩 604호 사무실을 사적 공간으로 쓰고 여성들이 참석한 술판까지 벌였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소 건물이 룸사롱처럼 쓰였던 이 1년 2개월의 기간은 코로나로 집합 금지 명령이 발동된 기간과 그대로 겹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년 예산 수천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했다. 바 시설과 침대까지 들어갔다고 했다. 이 방이 생긴 뒤 등 파진 상의에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성들이 심야에 전략연구 건물을 들락거렸다. 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내내 감춰져 있다가 정권 교체 뒤 전략원 관계자의 제보를 중앙일보가 보도하며 알려졌다. 제보자가 정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 두께가 손 한 뼘에 달했다고 한다. 전략위원은 보안이 엄격하다. 업무자 방문한 일반인이 승강기를 타면 그 승강기의 버튼은 만날 사람이 근무하는 층에만 작동할 정도다. 이런 건물에 술집 여성 차림새의 20대 여성들이 밤 12시에서 1시에 차를 몰고 왔다 새벽 4, 5시에 나가곤 했다는 것이다. 관리 직원들은 황당했지만 여성들의 차가 부원장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부원장 본인은 차가 없었다고 하니 여성들 차를 본인의 차로 둔갑시켜 여성들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게 했을 공산이 크다. 여성들이 한밤중에 여러 번 나타나니 관리 직원들이 어디 가시냐고 물었고 여성들은 604호실이라고 답해 꼬리가 밟혔다. 어쩌다 전략연이 이렇게까지 됐나는 자괴감 속에 부원장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여긴 관리 직원들은 여성들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사진으로 뽑아줬다. 건물 내 CCTV는 촬영 14일 뒤면 삭제되는 것을 고려해서였다. 이는 604호의 비밀을 밝히는 결정적 물증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방을 만든 부원장이란 사람은 외교, 안보나 정보개통 근무 경력이 전무하다. 노무현 재단과 문재인 캠프에서 일한 친문 인사다. 전형적인 낙하산이다. 씀씀이가 커 친문 인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략연 행정실장에 발탁됐고 2년 반 만에 기획부원장에 올라 원장 다음 가는 2인자로 떴다. 그의 위상은 대단했다. 서훈 국정원장이 전략연에 들러 원장을 만날 때면 이 사람도 옆에 앉곤 했다고 한다. 전략연의 황태자란 별명이 붙은 이유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뒤 604호에 얽힌 의혹을 부인하며 자리를 지키려 하다 정부 측이 입수한 물증을 제시하자 실토하고 지난 6월 물러났다. 국정원은 기획조정실과 감사팀에서 10명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조사를 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유상범 정보위 간사도 10월 국정감사에서 A씨와 김기정 당시 전략연 원장을 증인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가 차다. 전략연은 건물 1층에서 10층엔 임대를 주고 1층에서 18층을 업무 공간으로 쓴다. 임대 수익은 빌딩 건립 기금을 낸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회의 운영비로 쓰인다. 양지회가 임대 수입을 올려야 하는 604호를 부원장이 마음대로 쓴 것이다. 당시 원장이었던 김기정 전 연세대 교수는 이 방의 존재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를 수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전직 전략연 원장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건물 모든 방의 현황을 직원들로부터 보고받는다. 부원장이 604호를 쓰는 사실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있었다면 당연히 부원장을 불러 이유를 추궁하고 방을 빼라고 지시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현실은 1년 넘게 부원장이 그 방을 마음대로 쓴 걸로 드러났다. 몰랐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의 방이 술판용으로만 쓰였는지 또 의문이다. 이 방이 운영된 기간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서 대선 전국으로 이어지는 시기다. 전직 전략위원 원장은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그 방에 모여 선거 전략을 논의하고 술자리를 갖는 공간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 방이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어떤 건물인지, 어떤 인물들이 드나들었는지 반드시 진상을 밝혀져야 한다. 문정부 시절 자행된 국책안보연구소의 기강회의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찬호 논설위원이 썼는데요. 와, 604호. 제가 그때만 해도 침대가 그 방에 있었다는 게 기사에 어디든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뽕평을 하면서 혹시 침대에 있었던 거 아니냐? 홈바 있었던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추궁하는 논평을 했는데, 야, 이게 있었네. 야, 저는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야, 침대 갖다 놓고 홈바 갖다 놓고 술판 버리고, 이야, 그 침대에서 뭘 했을까? 이 여성들이 출입이 11시 12시에 들어가서 새벽 4, 5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 7, 8시엔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니까, 야, 그 늦은 밤에 침대 갖다 놓고 홈바에서 술판 버리면서 뭘 했을까? 술만 먹었을까? 근데 침대는 왜 있냐? 야, 이것들이 아주, 이게 국정원 산하 전략연구소인데 거기 부원장이 정보는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문재인 캠프 이런 데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드러났잖아요. 문재인 캠프 출신이고, 이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 앉아서 술판을 버리면서 술판만 버리고 침대에서 거시기만 했을까요? 그러면 이건 말하자면 고급 접대 비슷한 건데, 그렇죠? 술 좋은 거 갖다 놓고 먹고 여성들 투입시켜서 침대 연상되죠? 그럼 이게 뭐 성상납이야? 무엇 때문에? 근데 이 무렵이 선거 기간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을 위한 선거 전략을 논의했는지, 그리고 무슨 접대를 했는지 그거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이 강찬호 논설위원도 술판용으로만 쓰였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 말기에서 대선 전국으로 이어지는 그 시기라거든요. 근데 이 이 사람은 이 캠프 전문가란 말이에요. 선거 전문가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뭘 했을까? 선거 전략 논의하면서 깊숙하게 성상납, 술접대 이런 거 하면서 약점도 잡고, 아니면 진짜 접대도 하고. 야, 이게 대단한 약점이 되죠. 이게 공산주의에서 쓰는 수법이 우리나라 좌파들도 이걸 하네. 이게 북한 단골 메뉴 아니에요? 여성을 투입시켜서 그 다음에 거시기하게 하고 그거를 촬영 내지는 녹음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압박을 해서 일석이조죠. 왜냐하면 일단 성접대나 거나하게 대접을 받으면 일단 그 사람 편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런데 만약에 시키는 대로 하다가 말을 안 들을 경우 그 녹음이라든가 동영상을 보여주면 기겁을 하고 꼼짝없이 인질이 되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타쌍피하네. 두 가지잖아. 그거를 선거에 활용했다면은 꼼짝없이 무슨 짓을 한다. 선거에서 무슨 짓이라는 건 뭡니까? 합법적인 거는 이런 데서 안 하죠. 불법적인 거,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 상대 후보를 뭐 음해하는 어떤 드루킹 공작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아니면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이 아닌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 동원을 시키는데 접대를 하고, 접대한 거를 녹음 내지 촬영을 한 다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 조작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야, 너 이거 까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협박용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렵이 그 무렵이기 때문에. 거기서 왜, 아니 술집도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왜 술판을 벌였을까? 단지 술값 아끼려고 거기서. 왜냐면 술집 룸사롱 같은 데 가면 비싸고, 여기서는 그 리코스터에서 술 원가만 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면세점에서 사오면 되니까 그거 아끼려고 여기서 했을까요? 이런 국정원 돈은 펑펑 쓰는 건데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지. 그럼 룸사롱 같은 데서 작업을 하기, 뭐 예를 들어서 녹음,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 이거 하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근데 여기는 세팅을 다 미리 해놓고 여기다가 그냥 쥐덫을 깔아놓고 여성은 룸사롱이라도 있지만 여기서 투입시켜서 몰래 촬영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략위원회에서 정보를 연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캠프 출신이야. 문재인 캠프 출신. 거기서 낙하산으로 들어갔으면 선거용으로 무슨 작업을 하지 않았겠나는 의심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비밀스럽게 여성까지 투입하고 침대도 놓고 그렇다면 접대만 했겠느냐? 접대 이상 뭔가 압박용 자료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자료로 불법 선거, 부정선거를 획책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루킹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선거 조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불법 선거 홍보 같은 거. 정상적인 홍보하면 안 되는 그런 홍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수상한데요. 수상합니다. 일단 그런 제가 지금 의심하는 수상한 점이 아니더라도 아니 국정원 산하 전략연구원 건물에 여성들하고 술판 벌인 거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거기 침대를 갖다 놓고 홈바를 놓고 리모델링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부원장인데 원장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권 바뀌었고 이런 사람들 조사 싹 해야죠. 조사해서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내야죠. 선거에 조작질을 한 거야? 불법 선동을 한 거야? 불법 여론 조작을 한 거야? 아니면 무엇 한 거야? 단지 술판 버리고 여성들과 거시기만 한 거야? 거시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아주 그냥 내 돈 내놔, 내 세금 내놔. 너희들 뭐 거시기 하라고 내가 세금 쎄 빠지게 냈냐? 그 침대 이거 내가 그때 물침대 소리도 했는데 정상적인 침대 아니면 침대 밑에 뭔 또 녹음 장치 있는 거야? 이것들이 아주 제대로 딱 걸렸습니다. 요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다니까 철저히 조사하면요. 요게 거시기 술판 이거 이상의 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조작, 무슨 압박, 무슨 협박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녹음시설, 촬영시설이 있는지 싹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없앴겠나? 이것들이 아주 싹 조사하면 다 나와. 네, 조사하시기 바랍니다.